월세 수익형 건물을 일반 매매 말고 좀 저렴하게 경매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임대 수익만 330만 원 정도 나오는 3층짜리 건물인데요. 감정가만 해도 5억짜리인데 현재는 1억대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땅 61평, 건물 140평으로 중소형 건물이며 총 11개호 원룸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좋아요, 구독해 놓으면 빠르게 가장 먼저 좋은 물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집은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건물 외관은 사실 이게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는 좀 오래됐습니다. 연식도 좀 됐고, 그래서 지금 2003년 승인 건물이니까 벌써 23년 차, 20년 차가 좀 넘어가서 수리 부담이 좀 살짝 있는, 사실 있는 그런 물건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 위치도 괜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거의 엄청 싸졌습니다. 이래도 되나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감정가가 거의 5억짜리인데요. 지금 1억대까지 빠져 있는, 그러니까 거의 4억이나 빠져 있는 상황인데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내부는 안 봤지만, 그래서 일단 1층이고요. 1층에도 총 이렇게 4개호, 원룸 4개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천정이나 그 다음에 벽면, 그 다음 바닥, 계단, 난간 돼갖고 손상된 건 없지만 지금 근데 이게 경매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건물 관리를 이제 월 얼마씩 주고 건물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경매 넘어가면 이제 그런 걸 안 하죠. 그래서 보시면 바닥에 좀 먼지가 쌓여 있는 그런 게 이제 좀 그 하자가 있고, 그 외에는 건물 자체가 그렇게 크게 연수에 비해서 크게 뭐 하자가 있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2층인데요. 2층도 보면은 저렇게 우편물이나 이런 게 딱지가 죄다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빈호수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뭐 세탁기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빈 호수가 좀 있어서 명도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1층, 2층은 각각 4개 호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층인데 3층은 3개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인 세대격으로 해갖고 좀 큰 데가 뭐 투룸으로 좀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이제 보면은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보시면 우편물이나 이런 게 또 붙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3층도 보면은 바닥이랑 그다음 벽면, 여기가 약간 눈물 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이제 그 비가 올 때나 뭐 이럴 때 좀 누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좀 먼지가 쌓여 있는데 지금 옥상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상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상자들이 이제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치우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계단 참에 있는 그런 창문들이나 이런 거는 깨진 거 없이 깔끔한 형태고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중간에 이 중문이 철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탱크가 크게 있는데 이게 심야 보일러 온수기인가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챙겨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총 3개가 이제 11개월을 쓸 수 있는 심야 전기 그 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3개 통인데 이게 감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게 달려 있는 상황. 그리고 창문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깨진 거 없이 천장이나 그런 게 이제 누수나 이런 게 아까 봤을 때 측면에 그 눈물 자국이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누수나 이런 게 하자가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옥상이 이제 좀 특이한 게, 저 옥상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저렇게 나무를 대고 철판으로 지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옥상이 이제 누수나 이런 게 우려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나무로 하면은 이게 혹여라도 이제 강판이잖아요. 그래서 강판 같은 경우는 나무랑 목재랑 연결해 주는 거를 아마 이제 피스나 이런 걸로 박았을 텐데, 그럼 그런 피스나 이런 구멍 사이로 물이 새거나 그러면은 이 목재가 썩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오래 못 가요. 보통 이제 철제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가나 뭐 시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지붕이 슬라브 지붕으로 돼 있어서
옥상을 이제 우레탄 방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튼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강판으로 좀 대놨다. 그래서 이제 강목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 강목 같은 경우는 물에 닿으면 썩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되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3층에 이제 천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튼 이렇게 그래도 좀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측면의 벽면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은 말끔하게 되어 있는데, 옥상을 이렇게 좀 지붕을 달아 나와 보니까 좀 좁아 보이고 공간 활용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면요, 땅 모양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파란색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마지막에 이제 옥상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강판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보면은 이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건물 이런 부분들도 지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슬랍으로 태양광 패널 달려 있는 건물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 좀 더 명확한데, 땅 모양은 이렇게 사각형, 그 다음에 이 여기 앞에가 대략 한 6에서 8m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일단 이제 1층을 보면요, 1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단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문이 4개 있으니까 총 4개의 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정면에 지금 딱 봐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정면에 있는 게 좀 더 큽니다. 이게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호로 되어 있고, 각각에는 이제 욕실하고 현관 있고 원룸의 전형적인 원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도 똑같아요. 뭐 딱히 볼 건 없고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정면에 있는 호수가 좀 더 크고 얘가 좀 더 작은 그런 평수로 빠져 있습니다. 1, 2층. 3층인데요. 3층은 구조가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1, 2층은 각각 4개인데 여기만 3개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해서 지금 하나 있고 여기 해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측면이 좀 이렇게 기역자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호의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방도 있고 하니까 1.5룸으로 좀 쳐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한 집당 30만 원씩 이렇게 총 11개 호, 지금 여기 하나, 4개, 3개니까 11개 호거든요. 그러면 330이 나오니까 그냥 계산 편의상 그렇게 한 거지, 실질상으로는 아마 3층은 좀 더 받을 것 같긴 해요. 원룸이 좀 커서 다른 그 1층하고 2층에 비해서. 여기는 옥탑인데, 옥탑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으로 디귿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붕으로 칼라 강판 지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상을 보면요, 일단은 땅은 지목은 대지고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60평. 땅이 그리 크진 않지만 지금 땅값에 대한 감정이 4억 2천, 그래서 2억 6천 정도가 감정이 찍혀 있고요. 1층, 2층, 3층에서 주택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4개, 4개 호, 총 3개, 그래서 총 11개 호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평수는 한 140평 정도, 한 중소형급의 건물이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5억 2천 정도 됐고요. 한 절반이 땅값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2019년 12월 17일이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서 인수해야 할 것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쭉 보면은 2023년, 뭐 23년은 그냥 이거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후순위니까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고. 근데 쭉 보면은 여기가 지금 같은 지금 302호로 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전입 날짜도 같죠. 그래서 요거 5천만 원은 이제 선순위니까 인수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2015년에 확정 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1억대이긴 한데요. 여튼 1억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배당받고 실질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낙찰자가 물어줄 건 없습니다. 배당을 안 받으면 인수를 해야 되는데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나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수긴 한데 뭐 물어줄 건 없다. 근데 이제 눈여겨볼 거는 요 박씨입니다. 박씨. 그래서 박씨 같은 경우는 미상으로 되어 있고 확정 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이기는 어렵고, 왜냐면 확정일자랑 배당 요구가 있어야지. 법원에서 돈 준다고 하면 다 그 배당 요구를 하는데, 배당 요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밀어보면은 사실상 밀어줄 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전입만 좀 빠르지, 실상으로는 어떤 전입자, 세입자가 아닐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해외를 나갔거나 그러면은 법원에 대해서 우편물 같은 걸 못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박모 씨를 꼭 만나봐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 못 만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3층이 가장 큰 평수고, 그리고 여기가 몇 호인지 모르겠는데 전세가 3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아야,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 뭐 이제 해외 나가서 진정한 임차인인데 그 원룸에 대해서 전세가 많아봐야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최악에 물어줘야 된다고 하면은 맥시멈으로 5천으로 좀 잡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선순위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내주는 게 아니죠. 요거는 이제 소송으로 가면은 여튼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진정한 임차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 통장 내역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날인이 지킨, 그 다음에 임대 계약서나 이런 게 다 첨부가 되거든요. 보여달라고 하면은 보여줘서 이런 게 정확히 증빙이 되면 진정한 임차인이구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소송을 해서 이런 걸 가져와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말만 해놓고 나 전세 3천에 살았었어요 이래 버리면은 말만 가지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이제 최악의 경우는 뭐 제 생각에는 5천이 좀 큰 것 같고, 지금 2011년이면은 사실 굉장히 10 지금 5년 전이잖아요. 그럼 그때보다도 지금이 5천이니까 그때보다도 좀 더 여기가 2015년이네요. 15년에 5천이니까 불과 이때보다도 4년 전이니까 그때보다 좀 더 저렴한 전세를 사지 않았을까? 그래서 맥심으로 봐도 5천 정도만 인수를 해야 되는 최악의 경우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갈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이 불투명한 선순위 세입자, 전입자, 세입자인지는 아직 불투명하죠. 그래서 전입자를 좀 만나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지금 없고,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거는 203호죠. 여기 보시면 월세가 150에 30에 월세를 살고 있고, 2023년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1개 오죠. 그래서 330만 원.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올 월세를 가정을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300만 원은 좋게 받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낮은 가격순으로 이렇게, 낮은 가격순은 아니군요. 이렇게 이제 랭킹 순으로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20만 원짜리부터 30만 원짜리 있는데, 거의 이제 30만 원대 뭐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20만 원짜리도 뭐 침대가 좀 이게 침대인가요? 아무튼 있고, 지금 인테리어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집도 27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낮은 가격선으로 보면 진짜 싼 거는 뭐 17만 원짜리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네요. 그렇죠? 요거 소진되면 2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도 이런 식으로 TV 다이를 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간을, 이 다이 때문에 원룸 같은 경우는 공간을 잘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벽걸이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인테리어를 좀 갖춰 놓고 충분히 30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실거래를 보시면 본건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 7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년 전에 4억 3천의 실거래가 찍혔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10년 전보다 대략 한 1억 정도 올랐거든요. 감정가가 지금 5억 3천인가 2천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 동네가 아예 안 오르는 동네는 아니구나. 지방도 보면 아예 안 오르는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좀 올랐구나. 아예 안 오르는 동네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눈여겨볼 거는 이게 2015년이에요. 2015년에 실거래가 찍혔죠. 그러면 아까 전입자를 역으로 볼까요?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주인이 바뀌기 전에 이제 이미 전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가지고 이제 대항력을 이제 주장하기는 좀 힘들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주인이 바뀌어서 막 그 임대차 계약을 맺고 했다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지금 이제 한 번에 중간에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리고 최선순위 일정이 이렇게 2019년이잖아요. 보통 은행 같은 경우 담보대출 받으면 여기 이제 근저당 말소 기준일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빼라고 그래요. 전입일자를 빼고 아니면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선순위 세입자가 아니라 전입자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해야 된다. 분명히 만나서는 봐야 돼요. 본건이 여기 있고 버스 정류장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170m 걸어서 3분 거리.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아파트 대단지 있고요. 여기 학교, 고등학교랑 중학교. 그래서 주거 인프라는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상황.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도 가까이 있습니다. 시청도 2km밖에 안 걸리고 차로 6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학교도 있고 아파트 대단지, 버스터미널 등등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반경 5km입니다. 그래서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가는 이 고속도로 IC도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도 빠지기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학병원도 있고 법원도 있고 이게 일종 주거 지역이니까 웬만한 거는 다 있는 그런 동네에 있다. 그래서 공실이나 이런 거는 좀 더 덜 하고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신경 쓸 부분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순위 이제 추정상 선순위 전입자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는 이거 말고는 그 다음에 선순위 세입자가 한 명 있었죠. LH 전세로.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배당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수해야 될 돈은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일단 보는 것처럼 감정이 5억 2천이 됐는데요. 지금은 1억 8천까지 1억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 지금 생각을 해보면 1억대인데 월세가 330이면은 1년이면은 얼마인가요? 3천에서 3천 거의 한 4천 정도가 됩니다. 그죠? 1년에서 10달이 3,300, 두 달 하면 600에서 그러면 대략 한 4천 정도가 되는데 웬만한 어떤 이제 중소기업 연봉이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도 1억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4천이 되더라도 이걸 4억에 사도 괜찮아요. 왜냐면 월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률만 4억에 사면 수익률 한 10%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은행 이자가 4에서 한 5%밖에 안 돼요. 그 두 배니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여기에 알파적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리비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다가구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11개 오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받으면 한 집당 30만 원인데 여기서 에어컨 옵션을 하나만 달아줘도 11개가 나가요. 그리고 도배장판을 하더라도 11개가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수리비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 상태나 이런 걸 봐서 부분 요 집은 깔끔하게 썼기 때문에 도배장판은 안 하고 그냥 등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만 변기만 좀 고치면 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머리 써서 수리비 저감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누수에 대한 거가 이제 가장 크죠. 누수는 이제 보통 이제 외벽이나 이제 옥상 방수층이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부 상태를 봤을 때 보면은 옥상에서 올라갔을 때 약간 측면에 눈물 자국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외에는 좀 오래됐긴 해도 깔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수리비 좀 부담을 안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보시면 23년 차에 거의 이제 25년 차가 돼가니까 어차피 수리를 좀 깔끔하게 하면은 좀 더 새 놓기도 괜찮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래 투자 생각한다 하고 접근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땅하고 건물 전부 포함해서 매각을 정상적으로 집은 아니고 매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갖고
그 건물 투자, 월세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형 건물을 좀 찾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